자, 다음은 광운대입니다. 자, 광운대 볼게요. 지금 얘 같은 케이스는, 그죠? 요거와, 선생님이 지금 문제들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와 요거 사이는 당연히 연관성이 있죠. 선생님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하고 두 번째 그 3학년, 2학년, 1학년 그거 있죠. 그 얘네 두 개가 연관성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광운대는 확률과 통계가 들어가지만 지금 요 과정은 고1 과정이다. 누구든지 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 또 그 경우의 수 문제 할 때 이 문제 어떻게 풀어? 라고 하면 경우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이제 연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얘입니다. 이거예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5명의 남자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쓸게요. 뽑아서 일렬로 배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세 칸이 있죠. 자, 이렇게 세 칸 있을 때 제일 처음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5명이죠. 5가지. 그 다음에 4가지. 그 다음 뭐죠? 3가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1등, 2등, 3등 차례 혹은 동시에 탁 앉히는 거니까 곱하기입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최고예요. 최고. 근데 얘를 우리가 좀 있어 보이게끔 표현하고자 저 나이 먹었어요. 저 고등학생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해서 뭐 하는 겁니까? 5명 중에서 서로 다른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다. 5P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한 번에 이렇게 쓰는 것은 NG. 틀렸다는 게 아니고 no, good. 별로 좋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쓰긴 이렇게 쓰더라도 생각의 과정 알고리즘은 정확하게 끊어서 가라는 소리입니다. 뭐냐면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이잖아. 지금 이 멘트에서 과정이 뭐가 들어갔죠? 2가지가 들어갔어요. 자, 나중에도 이거 영상 보시면서 필기하세요. 경우의 수 구하는 경수라고 할게요. 경수 구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뭐냐면 무조건 이거예요. 선택 배열입니다. 뭐냐면 뽑고 배열이야. 이걸 잊혀버리면 안 됩니다. 왜? 나중에 복잡한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 과정을 갖고 있어야 탁탁 끊어서 연산하고 끊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OP3이다라고 하는 건 이 뜻이 원래 뭐냐면 OP3이라는 것이 뭐냐면 5명 중에 3명을 뽑고 그리고 그 3명을 배열한다 이겁니다. 그게 이거잖아요. 이게 봐봐. 여기 식이 NCR이 N 팩토리얼 NPR이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까? NPR은 NCR 곱하기 R 팩토리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뭐라고요? NCR 조합이죠. 순서에 상관없는 거잖아. 뽑고 여기 딱 5명이네. 5명 중에 3명 나와. 어떻게 나와요? 그냥 나와. 줄 쓰지 말고 그냥 나와. 알아서 어깨 동무하고 둥개 나와. 나온 다음에 1번 출발, 2번 출발, 3번 출발, 배열 뜻입니다. 그래서 퍼미테이션의 뜻은 뭐라고요? 뽑고 배열인데 얘는 그냥 경우의 수 구하는 기본 산수 구조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조합을 말하고요. 배열이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순열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알겠습니까? 이 구조를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그래도 또 까먹으시겠죠. 그죠? 그 학생이 미덕 아니겠습니까? 자꾸 잃어버리는 거. 그러면 선생님 미덕은 뭐야? 또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죠? 나올 때마다 계속 강조하고 얘기해 주고 시험 보러 가기 전날까지도 계속 강조해 주고 아침에 카톡 보내주고 계속 그렇게 할게요. 그죠? 경우 나눠라. 식부터 세우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진짜로 선생님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선생님 내가 지금 영상 이렇게 다 올려주고 하잖아. 그리고 나중에 이 단독방에 작년에 수업 들었던 친구는 알겠지만은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자료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앙대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 중앙대에 대한 최소한 5년에서 7년치의 내 문제와 유튜브 링크가 그죠? 쫙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내일 경희대 시험 보러 가. 중앙대 시험 보러 가. 그러면 가는 차 안에서 그냥 음악 듣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유튜브를 계속 보고 가시라고요. 1년 전, 2살, 3살 어린 정수를 계속 보면서 가시라고요. 그럼 문제 유형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계속 틀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쌤이 말했었지만은 재작년에 미사 하남시에서 저도 선생님도 그 여자의 얼굴 못 봤죠. 근데 걔가 경희대 어디지? 저기 붙어 있는데 3개 학교를 합격했는데 걔가 했던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아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근데 마지막에 전화 끊기 전에 근데 얘가 가는 차 안에서 계속 선생님 영상을 유튜브로 계속 보면서 갔어요 라고 해서 근데 선생님도 띵한 거야. 그런 방법도 있구나. 나중에 꼭 써먹으세요. 자, 그래서 얘도 볼게요. 첫 번째
외접원과 내접의 방정식 구하십시오. 원. 방정식은 뻔하죠. 뭐 구하라고요? 중심과 반지름이라니까.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 갖고 구하는 것들, 자, 직각 외 사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이니까 그래서 이거 다 그냥 표시하시고요. 그죠? R이 OC 여기다. 자, 외접원의 반지름 구했고요. 다음에 내접원 구하는 거 요죠. 내접원 구하는 겁니다. 내접원 구할 때 제시문에 나온 게 뭐냐면 하필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왔네요. 그래서 뭡니까? 내접원인데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요게 삼각형의 세 변인데 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모두 될 수 있죠. 접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원 입장에서는 삼각형의 변이.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그냥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이건 선생님이 어떻게 한 거죠? 이거죠.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라고 하는 직선의 반정식 구할 때 절편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그죠? 이거 절편 나왔으니까. 어쨌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또 뭐죠? 원의 반지름이다. 이거 갖고 문제 푸시는 겁니다. 그럼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답이 두 개 나오는데 왜 두 개 나올까요? 이 삼각형의 이 식상으로는 수식으로 적어놨으니까 얘는 내접이야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있는 겁니까? 요 삼각형에 접하는 원이 요거와 여기도 있죠. 이렇게 이쪽까지 같이 포함된 거죠. 그죠? 얘는 근데 뭡니까? 안쪽에서 해야 되니까 R이 여기 숫자 요 변보다 커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죠? 12와 2 사이에서 2가 나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잘 봐봐.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논술에서 풀이 과정에 대한 점수의 고전은 없다. 점수가 높게 없고 점수를 낮게 없고 이런 건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단 제시문에 나와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르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형태 문제를 나는 얘를 기하 그래프로 해석해서 풀었고요. 나는 얘를 공식을 써서 풀었고요. 뭐 다르게 이 방법에 대한 이 방법이 더 좋은데 야 이 방법이 되게 획기적인데 그래서 얘는 10점 주고 얘는 7점 주고 이런 게 없다고요. 논술은. 단 제시문에 나와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 나는 얘를 갖다가 점화식으로 쉽게 식변형해서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열해서 근데 제시문에 뭐가 나왔어? 축차대입법 노가다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노가다로 푸는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하라 했어? 문제지에다가는 산수 계산할 때는 내가 점화식으로 쉽게 딱 풀고 답은 구해놓고 그리고 답안지에 옮겨 적을 때는 축차대입법으로 이렇게 몇 개 적고 점점점 찍으시면 된다고요. 그 형태를 따르시라고요. 뭘 말하는 거냐면 혹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내접원 방정식 문제 풀 때 이렇게 푼 친구도 있을 겁니다. x축, y축에서 원이 이렇게 접해 있잖아. 그때 얘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거 x축이지만은 이 삼각형의 변이고요. 얘도 y축이지만은 이 삼각형의 변인데 직각되는 쪽에서 r. 그러면 봐봐봐. 요만큼이 r이니까 얘를 그대로 하면 밑으로 내리면 여기가 r이면 얘도 r이잖아요. 얘도 여기 중심이 r이면 요거 이렇게 가서 얘도 r이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야. 근데 여기 얼마였어? 8이었으니까 r만큼 빼지니까 요만큼이 8 빼기 r. 여기도 6 빼기 r. 근데 이 점은 삼각형의 한 꼭지점이지만은 원 입장에서는 원밖에 한 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원 있고 원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했을 때 요 길이는 어떻죠? 서로 같죠. 그래서 얘가 6 빼기 r이면 얘도 6 빼기 r. 얘가 8 빼기 r이면 얘도 8 빼기 r. 그러면 6 빼기 r 더하기 8 빼기 r이 얼마였죠? 10이었죠. 그렇게 해서도 문제 풀 수 있죠. 그럼 r이 얼마다? 2 이렇게 나오잖아.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선생님 내가 뭐라 써놨죠? 하지만 되도록 제시문 이용입니다. 내가 이 방법이 안 떠올랐어. 근데 이게 떠올랐어. 그러면 이렇게 쓰셔야죠. 그냥 블랭크로 남겨두는 것보단 당연히 이게 낫잖아. 만약 10점이다. 그럼 얘가 가져가기 10점이야. 근데 이렇게 푼다. 그럼 7점이야. 그럼 7점 가져가는 게 낫잖아. 빵점보다는 당연히. 하지만 두 개가 다 떠올랐다. 그럼 당연히 얘 쓰는 겁니다. 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여기 나왔잖아. 무슨 알겠죠? 선생님이 그랬죠? 수학 잘할 필요 없어. 1, 2등 맞으면 돼. 논술 잘 쓸 필요 없어. 합격만 하면 돼. 합격하는 형태, 교수님이 흡족해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내가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합격하는 형태의 답안지 만들기야. 그래서 이 방법이 만약에 저기 없다 그러면 두 개 중에 아무나 쓰고 뭐 오히려 이게 훨씬 더 편하죠. 그죠? 그럼 얘 같은 케이스도 답을 얼른 이렇게 딱 구해놓고 뭐 이렇게 식만 쓴다든지 뭐 그렇게 하든지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자 이거 답을 다 구해나 모르겠는데 거리의 최소값과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이다라고 할 때 자 요거 그림 갖고 같이 볼게요.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일 겁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게 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대는 그죠? 미안. 이거 여기구나.
소리. 여기 내접어, QR 이렇게 되겠죠? QR 이렇게 됐죠? 그럼 QR이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럼 OQ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편해서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선 여기 좌표가, 얘가 2,2죠. 이렇게 돼요. 다음에 최소다라고 합니다. 그럼 최소다라고 하면 어딜까요? 여기겠죠, 여기. 여기겠죠. 그죠? 그럼 요거 할 때, 자, 봐봐봐. 여기서부터 여기 뭐래? 얘가 C인데, O'이 C인데, 여기,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이 얼마죠? 5죠, 5. 여기까지 할 필요 없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 있네, 여기. 그럼 요 길이 구하는 거니까, 요 길이에서 요거 빼면 되잖아. 그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죠? 여기가 2,2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하니까, 그죠? 2니까 얘가 2루트 2죠? 그러면 2루트 2에서 빼기 5Q 뭐죠? 2원의 반지름이잖아. 2번의 반지름 얼마였어? 2였잖아. 2. 해죠? 혹시 딱 이렇게 나왔나? 2루트 2 빼기 2? 난 산수 이렇게 했는데. 근데 답이 왜 3 마이너스 루트 5죠? 가운데서 나온 답이 3 마이너스 루트 5. 내가 푼 답은 2루트 2 빼기 2. 준수는 뭐 나왔어? 아니면 또 제3의 답이 나왔어? 도현아 뭐 나왔어? 이거? 오, 그럼 내가 틀렸다는 거네? 민재 뭐 나왔어? 답이 뭐야? 이거? 근데 이거는 그럼 아니야? 요 길에 저거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민서야, 가운데 믿어, 나 믿어? 뭐, 안 믿어, 나? 뭐, 아무도 안 믿어? 세상에 믿을 놈 없어? 뭐야? 정우야, 가운데 믿어, 나 믿어? 이거 참, 그죠? 날 믿는다 그러면, 만약에 날 안 믿고 한다 그러면 이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고. 근데, 큰일 나죠? 그죠? 얘 같은 케이스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자료 분석을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실까지 알고 이렇게 풀면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그래프적으로, 그지? 그냥 이렇게 딱 눈을 보고, 잠깐 이렇게 됐네. 그럼 내가 여기까지 빼서 계산해야겠네. 이러면 안 되는 게, 봐봐. 점 5, 요 내저번의 중심의 좌표는 2,2고, 다음에 조금 확장해서 외저번의 중심의 좌표가 뭡니까? 4,3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선생님이 했던 요 길에서 요만큼 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케이스냐면, 가끔가다 이렇게 뭐죠? 깜짝 왜 날아가죠? 뭐냐면 이거 케이스예요. 봐봐. 이렇게 돼서 여기 어떤 점이 있고 여기 어떤 점이 있고 여기 있을 때 이렇게 한 직선 뭡니까? y는 x라는 점이 있을 때 여기에서 뭐 요거 뺀다 이렇게 가는 건데 얘는 지금 뭐냐면 좌표가 4,3이잖아. 다시 말하면 얘는 그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봐봐. 내가 아까 전에 여기서 2,1에서 여기에서 2에서 2,1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라고 했을 때 이거죠. 이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요 길이 구한 거야. 그럼 요 길이에서 잡아봐. 내가 아까 10에서 2루트 2루트 2 빼기 2는 2루트 2는 여기야. 2는 뭐야? 여기야. 다른 두 개의 직선을 뺀 거라고. 2루트 2 빼기 2 이렇게 한 거라고. 외계인 상수가 된 거잖아. 근데 이 계량이 뭐라고요? 얘는 이렇게 한직선상에 있는 게 아니고 비스듬하게 서 있는 한직선상에 있는 거잖아. 무슨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서 그 직선상에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통으로 쭉 보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주의, be careful.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알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것까지 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좌표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4,4가 아니고 4,4였으면 당연히 선생님처럼 아까 이렇게 하면 돼. 그죠? 됐어요. 다음에 자 경우의 수입니다. 아까 선생님 말했지만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는 게 원래 얘는 한 단계를 가운데서 하나 더해 준 겁니다. 만약에 이 윗단계다라고 하면 제일 그냥 날 것의 단계라고 하면 바로 뭐냐면
이 도표화되어 있는 것이 멘트로 나와 있는 겁니다. 도표화되어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자, 강원에 도착한 게 1번이 박옥이고요. 2번이 정복지역이고요. 이게 다 멘트로 나와. 그 다음에 남학생이 몇 명이고 이게 다 멘트로 나와. 그 멘트로 나와 있는 걸 딱 보면 여러분 이게 자료가 안에 맞네? 그럼 바로 옆에다가 표를 그려서 읽으면서 바로 자료를 정리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A라는 고등학교, 뭐 남동고등학교가 해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자연계가 몇 명이고 인문계가 몇 명이다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말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표를 도표해서 남자 전체가 50명인데 자연계가 뭐 25명이었네? 아, 그럼 여기도 25명이네. 빈칸 채워가면서 이렇게 도표화를 시켜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그 단계는 여기서 한번 해준 겁니다. 땡큐. 얘를 지금 우리가 확률이나 경우의 수는 항상 습관이 뭐냐면 전체 카운트도 확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해서 3학년 전체 1명, 2학년 전체 1명, 1학년 2명, 3명 나눠서 총 카운트는 7명이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7P, 7C, 3 이렇게 돼서 전체 카운트가 또 중요해요. 확률은 뭐 절대적인 거고요. 자, 갑니다. 첫 번째. 학생 7명의 좌석을 배정할 때 가운랜드에서 가장 빨리 도착한 3명을 1, 2, 3 좌석에 도착한 순서에 상관없이 나누어 배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도착한 순서에 상관없이 라고 한다는 것은 그래 그냥 도착했으면 1번, 2번, 3번을 랜덤으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그냥 3팩토리죠. 3명 서봐봐, 1로 서봐봐 이 소리예요. 만약에 1등으로 배열한 사람이 맨 앞에 쓰고 그 다음 하면 이 쓰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겠죠. 1등으로 사람 넌 여기, 넌 여기, 넌 여기 이거잖아. 그죠? 3팩토리. 자, 근데 잡아봐. 이것도 앞에 제시문 봐봐. 여기 있죠. MPR 퍼미테이션하고 팩토리얼 두 개가 다 나왔죠. 그죠? 그래서 제시문에 의존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3명을 1로 배열한다. 그럼 바로 3팩토리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한다? 3P3 쓰고 4P4 쓰고 이렇게 가죠. 그러면 제시문에 있는 것을 다 써준 겁니다. 아시겠죠? 제시문에 있는 건 그대로 간다. 그대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1번 끝. 두 번째, 학생 7명의 좌석을 배정할 때 2학년 3명, 2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 사이에 1학년 여학생 2명과 1학년 남학생 2명만을 배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죠. 조건이 더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을 바로 최종 목표는 당연히 3번이죠. 근데 한 번에 3번 가면 조금 머릿속이 좀 복잡할 수 있으니 단계별로 끊어서 보는 것을 훈련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전에 말했던 경우의 수 같은 케이스는 무조건 단계별로 끊어서 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논술에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계까지 하고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거, 그다음에 조건 하나 플러스하는 거, 조건이 겹치는 조건, 경우가 겹치는 경우까지도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2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 사이, 2학년과 3학년 학생 사이에 1학년 남학생, 여학생 2명, 그러니까 뭐죠? 총 4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놨을 때, 선생님 지금 이게 쭉 써놨을 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만약에 2학년 때나 혹은 3학년 내신 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능에서 확통을 선택해서 가는 친구들은 해설지를 볼 때 이렇게 해석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해설지는 당연히 2C 곱하기 3C 곱하기 쭉 나오잖아. 그때 2C의 뜻이 뭐고 3팩토리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다 의미를 파악하고 갈 수 있어야 돼. 답안지 갖고도 공부할 수 있어야 돼. 답안지 갖고도. 자, 갑니다. 여기 4명 중에서 남자, 뭐 여자 있죠. 항상 선생님이 아까 말하는 거 뭐죠? 선택 배열입니다. 선택 배열. 가운데 4명인데 남자 전체 몇 명 있죠? 남자가 총 전체가 2명 그죠? 남자 2명 중에서 2명 뽑고요. 여자 3명 중에 2명 뽑고요. 이 뽑은 애들을 뭐 하는 거죠? 배열하는 거죠. 4팩토리얼.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가 2P, 3P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뽑고 배열이야. 뽑고 배열, 4명 배열했어요. 그죠? 4명 배열했고요. 다음에 또 경우에 뭐 있죠? 2학년, 3학년 사이라고 했지 2학년이 무조건 앞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2학년, 3학년 자리 바꾸는 케이스. 다음에 여기. 남은 한 명이 남죠. 남은 한 명이 여기 앉을래 이 소리입니다. 정확히 다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뽑고 배열. 다음 세 번째. 자, 아까 했던 거 3학년 학생 바로 뒤 여학생 1명, 1학년 여학생 1명, 1학년 남학생 1명. 또 2학년도 마찬가지죠. 했을 때 뭐 한다고요? 무조건 뭐 한다? 경우를 나눈다. 그리고 뭐 한다? 뽑고 배열한다. 이겁니다. 뽑고 배열. 이거 진짜 불변이야, 불변. 그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이? 경우 나눴죠. 가운데 사람이 겹치지 않는 경우와 가운데 사람이 겹치는 경우 나눴습니다. 그죠? 이게 큰 틀이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큰 틀이잖아. 그러면 두 번째 앞에서 겹치지 않는 경우는 하나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냥 심플한데
겹치는 경우는 다시 경우가 나눠지죠. 뭡니까? 남자로 겹치는 경우와 여자로 겹치는 경우가 나눠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또 남는 거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겁니다. 경우의 수는. 오케이? 해서 갈게요. 가운데서 겹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남학생, 그러니까 3학년, 2학년, 그러면 여남, 여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운데 겹치지 않잖아. 여자면서 남자인 그런 사람은 없죠. 그죠?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쪽이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이거야. 근데 내가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했어? 1번, 2번, 3번, 4번 쭉 써놨잖아. 이건 선생님의 평소 내 생각이 알고리즘 순서를 적어놓은 겁니다. 본인들하고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하는데 선생님의 가장 기본 구조는 뭐냐면 끊어서 본다는 소리입니다. 끊어서. 딱딱. 통으로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들어와 이게 아니고 너 경우, 전체 경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잘 봐봐. 3학년 앞에 여자가 한 명 올 경우 뭐죠? 여자 3명 중에 한 명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3학년 뒤에 남자가 한 명 올 경우 남자 2명 중에 한 명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 두 개 또 어떤 거죠? 자리 바꾸는 케이스 있겠죠. 여기 한 세트 끝났어. 다음 2학년 앞에 여자 한 명 뽑아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했죠? 앞에 한 명 뽑혀 나갔잖아. 그럼 3명이 아니고 뭐죠? 2명 중에 한 명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씨. 남자는요 3명, 2명 중에 3명 나갔어. 구제가 뭐죠? 1시 1이죠. 그리고 얘네 두 개도 자리 바꿀 수 있죠. 이 팩토리얼. 그죠? 그리고 이 팩토리얼 뽑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여자 또 한 명 뽑아야 되고. 그죠? 아, 미안. 여기 들어간 여자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는 이거예요. 이렇게 한 텀이고요. 다음에 이 사이에 여자가 이제 한 명 남았어요. 여자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뭐냐면 맨 이 무더기 앞쪽에 들어가는 경우, 또 요 사이에 또 들어가는 경우, 끝에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중에 한 군데 들어갈 경우의 수 3C 1, 세 가지잖아. 그 다음에 이쪽과 이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바꿀 수도 있죠. 그게 마지막 이 팩토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일렬로 쭉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는 이 텀을 먼저 뽑고 안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지만 좋은 거는 그죠? 이렇게 크게 또 보고서는 세세하게 쭉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까지도 정확하게. 다음에 이번에 사람이 겹치는 경우입니다. 뭡니까? 3학년 앞뒤, 2학년 앞뒤 했을 때 여기가 겹치는 경우죠. 3학년 앞뒤, 2학년 앞뒤 했을 때 여기가 겹치는 경우입니다. 근데 어떻게 겹친다고요? 남자로 겹치는 경우가 있고 여자로 겹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속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야, 이거 경우의 수 많고 식이 많겠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막상 집에 가서 내일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해보십시오. 의외로 상당히 심플합니다. 경우의 수 하는 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생각을 딱딱 일목요연하게 딱딱 끊어서 볼 수 있으면 so easy. 자, 갑니다. 3 옆에 했을 때. 자, 볼게요. 겹치는 게 얘가 기준이니까 얘부터 뽑아야겠죠. 얘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남자 2명 중에서 겹치는 애 한 명 뽑아. 2C1. 됐어. 그 다음에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얘 뽑고 나서 그 다음 얘 여자 들어가는 케이스. 근데 3C 3명 중에 2명 뽑는데 그냥 아싸리 쓸게요. 2명 뽑아야 돼. 2개 또 자리 바꾸는 경우 곱하기 2까지. 그 다음에 3학년과 2학년 얘네들 또 자리 바꾸는 경우도 있죠. 2팩토리얼 곱하기 2. 2팩토리얼 혹은 곱하기 2.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냐면 이게 이거죠. 얘 3학년 옆에 여기 2학년 옆에 이거는 이웃한다. 묶인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말했지만 이웃한다. 이건 뭐한다? 묶어서 하나로 보라는 소리예요. 그럼 얘가 1명, 2명, 3명 이렇게 된 거죠. 얘는 한 세트잖아. 그죠? 그래서 전체를 배열할 때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그죠? 가운데 들어가는 애 뽑고 양옆에 뽑으면서 자리 바꾸는 케이스, 3학년 2학년 자리 바꾸는 케이스 전체가 또 3팩토리얼. 얘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네.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 할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모의 특강도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십시오.